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8월 15일, 이제 광복절입니다. 어떤 날인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희생되었던 수많은 피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에 시간 내서 오펜하이머 영화 한번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광복절 잘 보내시고요.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나이스하게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다우 0.07로 보합이지만 그래도 나스닥이 1%나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와중에 우리가 또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엔비디아가 어제 7%나 급등하고 다른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또 6%나 급등.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근 엔비디아가 버블이니 뭐니 요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엔비디아는 탑픽입니다 이렇게 밝히며 다시 또 강하게 반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늘 저녁 미국이 또 잘 끝나야겠지만 보합권으로만 끝나준다고 하더라도 내일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가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최소한 2~3% 정도의 상승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수요일부터는 좋은 흐름이 꼭꼭꼭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미국 증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좋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쨌든 일단 오늘까지는 미국 증시 잘 끝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MSCI 편입이 되어도 주가는 안 좋아. 자, 이번에 MSCI 편입 편출이 공개가 되었죠. 여기서 편출된 기업은 당연히 주가 흐름이 나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편입된 기업도 오히려 일단 며칠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편입된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IP엔터 이렇게가 있었는데 전부 다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많은 기름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거의 매 분기마다 공부를 했었죠. MSCI든 코스피 200이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선반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선반영이다 라고 말하며 떨어지는 게 보통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들이 추가 상승을 하려면은 더 이상 MSCI 편입 기대감 이거를 가지지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 당연히 실적이겠죠. 그거를 기대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뉴스의 파라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라면 주가가 뜨거워요. 라면주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양식품은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한국에서 라면값을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해외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먹어간다면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농심 왼쪽에 보다시피 좋은 흐름 나타내고 삼양식품은 상한가를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무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니까요. 자, 그래서 농심의 목표가는 57만원 그리고 삼양은 19만원 정도로 제시가 나왔는데 여전히 상승폭이 남았습니다. 겉토양이 터졌는데 과연 추가적 상승이 가능할지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계속 잘 나가야 할지 한번 기름분들이 라면 한번 드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중국 가격도 인하. 테슬라가 또다시 중국 내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회슬라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테슬라의 중국 인도량이 7월에 31%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량은 올해 최저 수준인데 말 그대로 테슬라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점유율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을 더 거칠게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게 정말 싼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소식이 나오자 중국 내 다른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그 친구들이 주가가 쭉 빠져버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치킨 게임이 걱정되니까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정말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가 드디어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14일에 상장 폐지가 되면서 16년 만에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의 새로운 최대 주주는 글로벌 1위 자리를 목표로 당분간 기업 가치 제고 전략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스닥 시가총액 1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빈자리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세계가 무대니까요. 쭉쭉쭉 성장해서 더 좋은 기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분기 배당 4.7조 원. 14일을 기준으로 확인한 상장사 2분기 분기 배당금 총액이 4.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이렇게 배당이 늘어난다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최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분기 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분기 배당을 지급하기로 한 상장사는 총 49개로 3년 전 대비 2배나 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분기 배당금 총액이 분명 늘긴 늘었는데 주는 기업들이 많아지니까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실적이 오르면서 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배당을 총 4.7조 원 준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절반 2.4조 원은 삼성전자가 주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은 역시 삼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이야기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4%대 정기예금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중은행이 정기예금 상품금리를 다시 또 올리면서 수신금리 경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저축은행에서 4.5% 금리를 주는 상품은 8개였는데 일주일 만에 3개가 더 늘어났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 시중은행에서 예금금리를 올리자 저축은행들은 따라서 금리를 올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시중은행이 갑자기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그건 바로 채권 금리가 다시 또 상승하며 은행채보다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대율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보유 현금 규모를 늘려야 되는 이유도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작년처럼 엄청나게 높은 그런 금리까지는 오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봤을 때 혹시나 기름들이 예금 적금에 관심이 있다면은 올해 말에 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에, 우리가 얼마 전부터 많이 봤죠. 내년 초반이 되면은, 늦어도 내년 중반이 되면은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 그때 금리가 피크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적금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식탁 물가가 비싸요. 긴 장마와 폭염 이후 태풍 카눈까지 겹치며 채소 가격과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추석이 이제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과일 가격이 오른 이유는 집중호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과수 농가는 여의도 면적이 10배가 넘으며 카눈으로 피해를 본 곳은 6배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복숭아, 사과, 배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급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석이 코앞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 한 달간은 뭔가를 사 먹기가 겁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제는 이마트보다 쿠팡. 유통가의 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올해 1분기 이어 2분기도 이마트가 쿠팡보다 적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쿠팡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마트는 성장이 줄어들고 있는 게 포인트. 또한 쿠팡은 흑자 전환까지 성공했죠. 그런데 이마트는 2분기 오히려 적자를 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마트는 빠르게 또 반전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내놓으면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듯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니버스 클럽은 이마트, G마켓, 스득닷컴,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 등 6곳에서 5% 할인해주는 그러한 구독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마트가 짱이었죠. 그런데 이마트가 지고 쿠팡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이마트가 결국 쿠팡한테 따라잡힙니다 라고 말했으면은 거기에 대고 아마도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마트가 그 전국 곳곳에 깔려있는데 그게 어떻게 쿠팡한테 밀리냐, 이런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단 5년 만에 이렇게 역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영원한 건 없네요. 어쨌든 이마트 주주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마트가 어떤 식으로 반전을 꾀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톡이 아슬아슬합니다. 이래서 카카오 주가가 안 오르는 걸까요? 카톡이 국민의 자리를 뺏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카톡이 누구한테 따라잡히나 봤더니 바로 유튜브. 카톡은 지난달 MAU가 4,155만 명인데 하지만 유튜브가 무려 4,115만 명으로
40만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실 이 정도는 이거 곧 따라잡힌다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고 IT 업계에서도 이르면 올해 말 유튜브가 추월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별로는 꽤나 특이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20대까지는 이미 유튜브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 30대마저 유튜브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카톡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쓴다는 거겠죠. 이렇게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카톡이 또 유튜브한테 밀리는구나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단 5년 전만 하더라도 카톡보다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해도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핸드폰을 사자마자 카톡이 깔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대다수였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가 카톡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어플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이거 봤을 때 또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음이 좀 안정되고 야 앞으로 망할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소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광복절 푹 쉬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오늘 또 뭐 일을 하셔야 된다면 열심히 일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